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부신기능 부전, 에디슨병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슨병이란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으로 부신 피질에서 콜티솔, 글루코콜티코이드와 알도스테론, 미네랄로콜티코이드의 분비가 저하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1차성 부신 기능 부전, 이거는 프라이머리 원발성이라고도 하고 부신 자체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결핵 같은 감염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차성 부신 기능 부전, 이거는 뇌하수체의 ACT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경태 생리를 보면 콜티솔 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혈당이 떨어지고 피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알도스테론이 부족하게 되면 소듐이 감소하고 체액량도 같이 감소하면서 저혈압,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고 칼륨이 증가하면서 부정맥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ACTH, 이 호르몬이 증가에 의해서 피부 착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1차성 부신기능 부전일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이것이 증가할 때 피부 착색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신피질이 파괴되면 콜티솔 분비가 저하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이를 감지하게 됩니다. 시상하부에서는 C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콜티솔이 분비되게 됩니다. ACTH 호르몬은 멜라닌 생성 관련 호르몬 MSH라고 하는데 요거와 같은 전구체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ACTH 수치가 높아지면 MSH 수치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피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게 되어서 색소 침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콜티솔이 정상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티솔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고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대사작용, 에너지를 확보합니다. 탄수화물을 대사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신생, 글루코제네시스, 이게 올라가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단백질 대사, 말초 조직에서 단백질 분해를 높여서 아미노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방 대사, 지방 분해를 높여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콜티솔의 첫 번째 작용이 되겠습니다. 콜티솔 두 번째는 항염증 및 면역 억제입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계 유지, 혈관 수축 반응을 유지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기분,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콜티솔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자, 간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저혈당이 오고 혈당이 낮으니까 에너지도 부족하면서 무기력해집니다. 근육 말초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면서 근육 회복이 지연되고 근육이 약화됩니다. 지방 조직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겠죠. 지방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로감도 올라가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계속 꺼내서 사용해야 되니까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계에서는 염증 과잉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혈관에서는 혈관 수축 반응이 저하되게 되고 저혈압이 오고 심박출량이 감소하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계속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피로감이 올라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우울감, 혼돈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도스테론의 정상작용을 보겠습니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의 원위 세뇨관과 집합관에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칼륨 배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트륨이 제흡수가 되면 그에 따라서 물도 같이 제흡수되겠죠. 그럼으로써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도스테론이 부족하게 되면 소듐 제흡수가 떨어지면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게 되고 그때 물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체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량과 혈압이 같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듐 제흡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포타슘 배출을 안 하겠죠. 그러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떤 순서로 진단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먼저 증상을 봐야 되겠죠. 의심 증상을 관찰합니다. 만성 피로, 체중 감소, 저혈압, 저혈당, 피부 색소 침착, 복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초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혈중 콜티솔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15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부신 기능 저하증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3 미만이다. 이때는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3에서 15 사이에 있다. 그럼 경계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콜티솔 수치는 낮은데 혈중에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올라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호르몬에 의해서 콜티솔이 분비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올라가 있는데 콜티솔이 낮다. 이거는 부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계 영역에 있을 때 추가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 추가 검사가 바로 시낙텐 테스트입니다. ACTH 자극 검사. 검사 전에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시행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콜티솔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식사한 후에는 혈당이 증가하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반응으로 콜티솔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낙텐 250 마이크로그램을 근육주사나 정맥주사로 투여를 하고 주사 후 30분과 60분에 다시 혈액을 채취를 해서 콜티솔 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겠습니다. 콜티솔 수치가 18에서 20 이상일 때는 정상이 되겠습니다. 주사 후에 18 미만이 나왔다. 이건 비정상이겠죠. 그래서 1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성 부신 기능 저하일 때는 초기에 부신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범위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검사는 전해질 검사인데 나트륨이 떨어져 있고 칼륨이 증가되어 있다. 이때는 주로 알도스테론 결핍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데 1차성은 부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콜티솔과 알도스테론이 모두 감소하는 거겠죠. 2차성은 다릅니다. 2차성은 RAAS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보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량이 떨어지고 소듐 수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심장에서 레닌을 분비하게 되고 안지오텐신 1, ACE, 안지오텐신 2로 전환을 해서 이것이 부신피질의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RAAS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2차성 부신기능 부전에서는 알도스테론 수치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간호 중재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해질 불균형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알도스테론이 부족하면 심장에서 소듐 제흡수가 떨어지고 포타슘 배설이 줄어들면서 혈중에 소듐 수치가 떨어지고 포타슘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나트륨일 때는 삼투압에 의해서 뇌 쪽으로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뇌 부종이 발생하고 두통, 의식 저하, 경련, 혼수 위험까지 생기게 됩니다. 고칼륨일 때는 심근 흥분성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극을 줘도 역치에 도달하지 않게 되니까 에너지 흐름이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T파가 증가하고 PR 간격이 연장되고 QRX가 확장되면서 심실성 부정맥,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해질 수치를 잘 모니터링 해줘야 되겠고 심전도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중증 고칼륨일 때에는 칼슘 글루코네이트, 인슐린 포도당요법, 이뇨제 등을 처방받아야 되겠죠. 빠르게 노티에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혈압과 탈수 상태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알도스테론이 결핍되게 되면 소듐과 물이 같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혈압량이 감소하면서 저혈압, 탈수, 체위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압을 잘 측정해야 됩니다. 누웠을 때 측정한 혈압과 일어선 후 1에서 3분 후에 측정한 혈압의 수축기가 20 이상, 이완기가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체위성 저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입술 피부 건조, 점막, 소변량으로 탈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때는 빠르게 수액을 공급해 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보충요법, 하이드로콜티손, 요거는 글루코콜티코이드 보충하는 걸로 콜티솔입니다. 콜티솔. 플루드로콜티손은 미네랄 콜티코이드로 알도스테론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 약들은 아침 일찍 복용하는데 생리적 콜티솔 분비 리듬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비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아침에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감염, 수술, 외상,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상황일 때에는 하이드로콜티손을 일시적으로 2~3배 증량할 필요가 있고 자가입니다. 자가 주사법 훈련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에디슨 크라이시스 예방입니다. 증상은 급격한 저혈압, 구토설사, 탈수, 혼수 쇼크, 저혈당, 고칼륨, 저나트륨. 이때는 고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수술 전이라든지 감염 시 약을 안 먹었다든지 심한 스트레스 상황일 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는 신속하게 하이드로콜티손을 IV로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액과 혈당 조절도 같이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또 환자 가족에게 응급 징후를 교육합니다. 저혈압, 극심한 무기력, 의식 저하 등일 때에는 응급 내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자가주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입니다. 자주 에디슨 크라이시스를 경험한 환자, 응급시 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 환자, 신체 증상 감별에 익숙하고 자가관리에 적극적인 환자, 소아, 부신기능 부전 환자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가주사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로, 근력 저하, 체중 감소 등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콜티솔이 부족하게 되면 포도당 수치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백질 분해도 억제되면서 피로감, 근 감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식욕이 저하되면서 체중도 떨어지게 됩니다. 활동 감소하면서 사회적 고립, 우울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를 잘 관찰하고 고열량, 고단백 식이를 권장하게 됩니다. 심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필요시 사회복지사 심리 상담까지 연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신기능 부전 에디슨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